90년대 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즐거운 사라의 저자, 소설가이자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마광수 교수가 어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와 유서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에겐 마 교수의 외설 논란이 더 익숙할 때지만 마광수 교수는 20대 천재 교수 또 윤동주 박사 1호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1951년생인 마광수 교수는 26살에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2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처음 강단에 섰으니 천재 교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83년에는 윤동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윤동주의 시하면 떠오르는 정서인 이 부끄러움도 마 교수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마 교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잘난 체 하지 않는 쉬운 문장으로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문학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나와 윤동주는 모두 솔직한 시인이라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 소설은 동시에 마 교수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89년 발표한 시 가자 장미여관으로 또 소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부터 구설에 오르기 시작한 마 교수. 급기야 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담은 91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사라는 대학 교수가 쓴 음란소설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였습니다. 구속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교수직도 박탈당했고요. 1998년에 사면 복권돼 강단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변태 교수, 음란 작가라는 꼬리표가 마 교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금서가 된 즐거운 사라는 지금도 재출판이 되지 않는 책이 됐습니다. 정서적 고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8월 퇴임 소감문에 마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위선으로 뭉친 지식인과 작가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지는 요즘이다. 보수학계에서는 품위가 없다면서 지탄받았지만 일각에선 혼자만의 방식으로 고고한 척하는 세상과 맞짱을 떴다고 마 교수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구소련이 왜 망했느냐? 마르크스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개인이 갖는 표양 욕구예요. 평등만 따졌단 말이야. 자유를 주면 자율이 생긴다. 이런 뜻에서 미성년자를 좀 확 낮춰야 된다. 정년 퇴임을 한 후에는 실제로 우울증에 생활고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너무 이르게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그래서 아슬아슬했던 마광수 교수의 삶은 쓸쓸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불온한 것들의 미학이라는 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포르노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소제목의 글을 다루고자 합니다. 포르노라고 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가는 미학자의 입장에서 포르노를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르노가 공식 단어가 아니며 음란물, 야동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포르노라는 단어의 정의는 재현되는 내용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애를 다룬 예술은 가장 흔한 예술의 소재의 하나이고 인간 문명 이래 그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성이
노골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르노의 정의이며 핵심 조건이라고 표방합니다. 성행위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성에 대한 충동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르노가 예술 작품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먼저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는 담론에 대하여 검증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반에 있어서 대다수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전제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현대처럼 개인의 파편화와 다양한 취향의 시대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노골적 성표현이 포르노의 윤리적 규제와 검열에 있어 효과적인가? 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로 작가는 동성애를 듭니다. 특정 성행위가 단순히 이성애자들이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감, 수치심을 준다고 결정지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죠. 주로 포르노의 소비 계층은 남성들입니다. 여성을 성적 만족의 도구로 보며 학대와 고통을 즐기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 사디스트와 마조이즘 등 단순히 성관계의 형식이나 형태만이 아닌 젠더, 즉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포르노를 접한 남성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하며 여성에 대한 학대, 폭력,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커니즘적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객관적 입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적 수치화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르노가 존재하여 사회적 성범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사회적으로 포르노와 예술작품은 철저히 구분되며 양립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예를 들면서 포르노이며 예술작품일 수 없는가에 대하여 반문하죠. 마광수 교수는 즐거운 사라 이후 노모와 같이 살며 몇 년간 외출을 하지 않고 은둔생활 끝에 자살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때 문학특강에서 마광수 교수가 강연하는 것을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광수 교수는 신작 소설을 낸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강의 내용 중 즐거운 사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광수 교수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공권력에 의한 자신에 대한 탄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 어떤 스타일이냐니 좋다는데 공권력이 왜 나에게 그것을 방해하는가?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주장이다. 그것을 검열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기야 즐거운 사라 사건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 데모를 하다가 대학 안으로 들어가면 관례상 종교시설, 대학교 등은 전투경찰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죠. 당시 강의하고 있는 마광수 교수를 현행범으로 수업 중 수갑을 채워서 구금한 사건은 이 당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듯 불분명한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미학자들은 나누고 싶어 하였고, 내용의 재현이 예술이라면 에로틱 아트, 그렇지 않다면 포르노라고 표현하는 전통적 방법을 대신할 것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단어가 포르노 그래픽 아트라고 합니다. 1866년작 세상의 기원이라는 유화입니다.
누가 봐도 여성의 성기만 주목해 보이며 심지어 성기의 주인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권위 있는 미술관에 걸려있고 유구한 전통 에로틱 아트의 대표 그림이라서 포르노적 외설이 아닌 것이죠. 그 권위는 예전 평론가들이 주었지만 지금의 대중들이 인식에서는 솔직히 현대의 포르노 화보와 다를 것이 없으며 에로틱 대표작이라는 권위를 계속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시대에 따른 시대 정신 속에는 그 당시의 예술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와 윤리가 담겨져 있으며 이는 거대 담론으로 시대 정신, 미시적 단어로는 그 시대의 상식이라 칭합니다. 1866년도의 예술적 상식과 2023년의 예술적 상식의 차이에 있어 과거의 권위를 계승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시선으로 재정의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미학자들은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포르노가 예술작품일 수 없는 이유는 시청하며 예술적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천편일률적으로 성행위, 인물 간의 심리 묘사,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플롯 등은 포르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포르노는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에 예술적 감상을 성적 흥분이 반감시키므로 예술적 감상과 그로 인한 예술성의 획득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흥분으로 여자는 오르가즘, 남성은 사정한 후 휴지로 성기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으며 성적 흥분에만 만족하지 작품성과 스토리의 극적 반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포르노 자체도 그런 일반적 작품과는 달리 인물 간의 대화는 거의 없으며 그 자리를 성행위와 남녀의 신음소리가 대신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포르노 아트라는 측면에서 예술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통적 예술의 개념에서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작품에는 연기나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여 포르노와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들은 성적 흥분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일반적 작품에서 느끼지 못하는 불쾌감, 수치심을 통하여 한층 더 고양된 예술적 안목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르노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성적 흥분에만 집중하기에 예술적 감상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성적 흥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남는 것은 정액이나 애액을 닦아낸 기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포르노는 소비재이며 하나의 작품이긴 하지만 현재의 개방된 예술 감상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아직은 보수적인 평단과 종교적, 페미니즘적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헐리우드 개봉작보다 많은 작품과 수익을 올린다곤 해도 그 수익에 예술적 작품의 감동이나 명예 그리고 그에 주어지는 권위가 따라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부분이며 일반적 사회적 대중들이 추구하는 예술 작품을 통한 감동과 정신적 고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르노 산업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며 순수 예술의 분야까지도 위협할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거대 자본이 존재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면 뭐든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작품을 통한 감동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성숙, 거기서 오는 감동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